오늘 4월 3일 첫날 이제 우리 그 커말 자격증 필기 과목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교재 이제 첫 장 넘겨 보시면은 교재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교재를 못 가주신 분도 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필기 시험에 대한 걸 먼저 공부를 할 건데 필기에 가는 걸 공부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이제 실기에 관한 걸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 진행이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기 시험 문제가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게 엑셀에 관한 건데 엑셀에 관한 거를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도 공부해야 되지만 필기 시험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 실기 대비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실기 수업에 관한 걸 따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앞부분에 1시간 반 동안은 컴퓨터 일반을 쭉 할 거고 뒤에 1시간은 이제 실기에 관한 걸 하는데 그때가 이제 엑셀 일반에 관한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다 보니까 교재 두 권을 다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예전 책은 어떻게 되냐면 넘기는 우리 문제집 있잖아요. 뒷변에 보시면 답안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답안지가 요약 정리를 거기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뜯어 갖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책이 바뀐 게 답안지로 변했어요. 요약집이 아니라 요약집이 본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좀 불편한 건 있더라고. 근데 뭐 그럴 줄 몰랐지. 출판사에서 그렇게 만들 줄이야. 작년까지는 좀 수월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일반적인 거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필기시험에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윈도우의 특징이에요. 윈도우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윈도우 XP, 윈도우 7, 윈도우 8, 뭐 윈도우 10, 그다음 윈도우 95, 98, 뭐 그전에는 도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최신 윈도우의 특징은 뭐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신 윈도우는 윈도우 7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 7을 말하는 건 아니고 윈도우 95 그전에 윈도우 뭐 3.0, 3.1 가다가 처음에 1.0, 뭐 3.0, 3.1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게 3.0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컴퓨터를 하는 입장에서는 1.0이 처음 버전이고 2.0, 3.0, 4.0, 5.0 이렇게 나가면 뭔가 크게 바뀌었구나 이런 건 알아듣는데 초보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나온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 95 이렇게 나온 거죠. 윈도우 98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윈도우 미라는 게 나왔다나. 밀레니엄 에디션 2000년판에 나온 거. 윈도우 2000하고는 달라요. 윈도우 2000은 개인용이 아니라 서버용. 그리고 개인용은 ME라고 돼 있었어요. 잘못 만들어졌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가을에 2001년 11월쯤에 새로운 윈도우가 나왔어요. 익스페리언스하다. 그래서 윈도우 XP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진짜 성능이 좋았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를 하나 개발해서 평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새로 만든 게 뭐였어요? 윈도우 XP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비스타라는 게 아니죠. 윈도우 비스타. 머릿속에 잘 기억도 안 나요. 왜? 전 비스타를 써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한 5번 만져봤나?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2001년에 그렇게 나오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윈도우 7이잖아요. 윈도우 7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윈도우 7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 폰,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도 있고 구글에서 만드는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라든지 이런 거로 쓰던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윈도우 C라는 버전이 깔려있는 윈도우 폰이에요. 그 윈도우 폰하고 컴퓨터하고 연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XP는 보시다시피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위젯처럼 보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윈도우 8이 나왔는데 이걸 바가지로 먹었죠. 시작 버튼이 없어. 찾아봐도 안 나와.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많이 한 적 없을 거예요.
MS사 직원들은 오래 살 거야 아마도. 한 100만 년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새로 만든 게 뭐였죠? 윈도우 8 만들고 나서 윈도우 8.1이 나왔어요. 8에서 살짝 개량했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딱 눈치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운데 여기다가 저 꼭대기에다 시작 버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얘를 딱 하면 시작이 이렇게 나오게끔 자체적으로 뭐를 개발해 놓은 거야. 삼성전자 사용자들은 그나마 썼었어 윈도우 8을. 그러다가 윈도우 이제 10으로 바뀐 거죠. 윈도우 10은 윈도우 7, 윈도우 8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PC, 태블릿, 그 다음에 스마트폰 다 작동이 되게끔 제대로 만들어진 게 윈도우 10인데 윈도우 10도 외면하죠. 왜? 평상시 쓰던 게 아니라서 외면하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좌측 통행방 배우다가 우측 보행하래잖아. 왼쪽 길로 가다가 오른쪽에서 누가 딱 부닥치면 이게 뭐야 이 길도 모르나 했더니 법이 바뀌었어. 오른쪽으로 다니래. 차도 오른쪽, 사람도 오른쪽. 오죽하면 옛날에 동요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왼쪽 길로, 차들은 오른쪽 길로. 그랬는데 사람이나 차나 다 오른쪽 길로 가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뭐야? 헷갈리는 거지. 평상시 쓰던 거랑 달라져서 윈도우 10도 그런 것 뿐이에요. 진짜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최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는 윈도우 10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 7을 기반으로 하고 윈도우 98 이후에 윈도우 미가 나왔었는데 그거 빼고 윈도우 XP 윈도우 XP 다음에 윈도우 비스타가 있었는데 윈도우 비스타 빼고 윈도우 XP하고 윈도우 7을 기반으로 한 기능을 여기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윈도우의 특징 그랬어. 그런데 최신이란 말이 조금 어색해요 솔직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최신 윈도우가 아니라 저 옛날 보리짝 윈도우도 그건 지원했었거든요. 이거예요. 마우스를 클릭 하잖아. 이렇게 클릭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 시커먼 창이 나오면 이 시커먼 창에서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화면 청소하고 명령을 걸어서 cd HNC 들어가서 없나? 잠깐만 찾아볼게요. HNC 없나 보다. 그럼 cd 프로그램 파일스 여기에 cd HNC 있네. cd HNC TT20 TT 있나? 80이네. 네, 여기에 HNC TT 이게 뭔지 아세요? 한컴 타자 연습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 키보드로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타자 연습할 때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한컴 타자 연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한컴 타자 연습이 딱 있단 말이에요. 띵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키보드로 제가 이렇게 막 명령을 이렇게 이거 한마디로 지랄이지. 그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살았었는데 솔직히 이때가 그리워요. 전 대접 좀 받았거든. 왜냐면 그때는 컴퓨터를 사기 전에 학원에 와야 돼. 사고 나면 바로 학원에 와야 돼. 동네 학원에 와서 이거 배워야 돼. 명령어 사용법을. 이거 명령어 사용법 모르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 무용지물이야. 켜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배우러 안 오잖아요. 그냥 집에 다 하잖아요. 그 동네 학원들이 망한 이유가 MS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국의 컴퓨터 학원이 80% 이상이 문을 닫은 이유가 방과후 교실, 보습학원, 영어 수학 이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방과후 교실이 생겼잖아요. 학교에다. 그리고 MS사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 잘 만들어진 윈도우를 개발하는 바람에 학원 80%가 문을 닫았고 저도 그래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미래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발전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타자 연습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CUI라 그래.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글자로 쓰는 거. 근데 지금은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걸 했어요. 타자 연습하는데 이거 이 교환은 꺼내놨었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교환 보다가 타자 연습하려면 얘를 닫아야 돼. 닫기. 그리고 타자를 실행해. 그 타자를 불러와. 그 타자가 끝나면 다시 교환을 보든 인터넷을 하든 뭐를 하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실행해 놓고 못해요. 이걸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멀티타스킹이라고도 하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해 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도 하고 실행해 놓고 또 다른 것도 해 놓고 카톡 프로그램도 열어 놓고 대부분 그렇게 쓰시잖아요. 전 집에서 카톡은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누가 질문하면 띵동하고 카톡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합니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카톡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냥 하세요. 그래. 제가 안 해봐서. 근데 카톡은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되는데 굳이 잘 몰라도 대략 써. 우리 집에서 카톡을 제가 제일 못해요. 컴퓨터를 강의하는 이 전문 강사가 카톡을 제일 못해. 애 엄마가 제일 잘해. 바빠. 애들하고 카톡 하느라고. 친정 식구들하고 카톡 하느라고 바빠. 서방하는 카톡 안 해요. 제가 수업하는 거 뻔히 아니까는. 자, 근데 카톡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다른 걸 하다가 인터넷 하다가 아래한 걸 실행해 놓고 타자 연습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그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했는데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서로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관리해 준다. 애들이 싸우면 어른이 말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 애들끼리 싸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니들끼리 해결 봐 이랬단 말이야. 그걸 비선저명이랬어요. 비선저명. 근데 지금은 뭐다? 선저명이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운영체제 윈도우가 강제로 종료시켜 가지고 컴퓨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쫙 해결해 준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용어예요. 여기 요약 정리해 놓은 거는요. 시험에 꼭 나왔던 것들만 설명해 놓은 거라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플러그 앤 플레이 줄여서 PNP 플러그 앤드 플레이. 이건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앰퍼샌드인데 다른 말로는 and라고도 해요. and. 그리고 그래서 플러그 마우스를 꽂으면 키보드 뭐를 꽂으면 플러그 플레이 작동된다. 예전에 플러그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방향제에 꽂으면 이렇게 뭐 향도 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플러그인. 플러그 앤 플레이는 USB 메모리라든지 특히 USB 메모리들이 그래요. USB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들도 기계에다 꽂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었어요. 과거에는. 기계를 꽂아놓고 껐다 키면 뭘 꽂았는지 컴퓨터가 못 알아더라. 그러면 플로피 디스켓이나 CD를 연결해서 지금 내가 뭐를 하나 기계를 연결해놨는데 그게 이러이러한 장치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움직여 하고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꽂으면 자동으로 뭔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한번 뭐 꽂아볼게요.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USB 메모리를 하나 꽂아볼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삐빅! 저기 찾았다 그러잖아. 이게 PNP예요. PNP. 얘를 꽂으면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볼까? 여기 떴다. 여기 뭐가 떴어 이렇게. 제가 갖고 다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게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플러그 앤 플레이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하나 생각나서 알려드릴게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핫 플러그 인이라 그래. 핫 플러그 인. 다른 말로
핫 스와핑, 핫 스왑이라고 돼요. 핫 스왑. 스왑은 바꾸다 하는 거거든요. 바꾸다. 예. 핫 플러그인이라는 건 뭐고, 핫 플러그인, 핫 플러그인을 이렇게 붙였어야 되겠네. 핫 스왑, 핫 스와핑,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핫 플러그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기능.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장치들 중에는 저 메인보드라고 하죠. 메인보드. 컴퓨터 안에 기판에 있는 것들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연결하거나 분리를 해야 돼요. CPU, 메모리 이런 거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꽂으면 타버려요. 그런 거는 말고, 예전에는 모든 기기들을 다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꺼져 있는 상태에서 기기를 연결하고 분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거 USB 기기들 있잖아요. 기기들. 얘네들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 얘네들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좀 전에 USB 메모리 꽂았잖아요. 뭐 디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기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 있는 디카, 스마트폰 이런 거. 과거에는 디카를 연결할 때는 디카를 꺼야 돼요. 끄고 기기를 연결하고, 그래서 저 디카를 켰었어요. 안 그러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USB로 연결을 할 때 스마트폰을 끄나요? 아니잖아. 켜 있는 상태에서 꽂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이 없다. 그런 걸 우리는 핫 스왑, 핫 플러그인이라고 부른다.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OLE,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개체 연결 및 포함, 개체를 연결하거나 삽입한다 그러죠. 삽입, 연결하고 포함하거나, 포함이나 삽입이나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래한 걸 써보셨을 거예요. 이력서 같은 걸 만드실 때 사진을 불러온단 말이야. 이력서 양식 안에다가. 그러면 본래 그림이란 개체, 그림도 개체예요. 키보드로 글 쓰는 것도 개체인데, 글 쓰는 거 외에 일반적인 것들, 표를 그리거나 거기다 그래프를 집어넣거나 차트 같은 거, 뭐 수식을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개체라고 하는데, 이 개체들이 연결이 안 됐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글자는 글자, 그림은 그림대로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프린터로 인쇄해서, 이력서 양식에 프린터 인쇄해서 오려서 붙였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잖아, 파일을. 그럼 이력서 안에 사진이 들어간 거로 보이죠? 그게 O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던 작업들이 다 OL이에요. 윈도우라고 하는 거, 윈도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윈도우가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키보드로 글자를 쓰고 불편했잖아요. CUI에서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바뀌는 거, 그게 윈도우의 큰 전환점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OLE 기법, 얘 때문에, 얘를 위해서라도 윈도우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개체가 바뀌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움직여야 돼요. 엑셀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아래 한글에 넣어요. 아래 한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에 넣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체예요. 그냥 단순히 그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래 한글에다 차트를 넣어야 되는데 엑셀 차트를 넣어버려요. 아래 한글 차트가 아니라 엑셀 차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A 프로그램 안에 B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엑셀이 깔려있으니까 엑셀 차트를 넣겠죠. 아래 한글만 깔려있으면 엑셀을 못 넣겠지만, 엑셀도 깔려있다 그러면 엑셀을 집어넣고 포토샵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만든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포토샵 자체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체예요. 그것, 윈도우가 이것 때문에 멋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자도요, 과거에는 11자가 끝이었는데 지금은 255자. 굉장히 길어요. 길게 만들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자, 파일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컴퓨터에 USB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요. USB 메모리가 있는데 이거는 NTFS라고 되어 있어요. NTFS. 이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제가 얘를 포맷하겠다라고 나오면 파일 시스템을 뭐로 할까요? FAT32로 할까요? NTFS로 할까요? 근데 FAT32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름이 잘못됐다고 나와요. 왜? 너무 길어서. 근데 NTFS로 하겠다 그러면 잔소리를 안 해요. NTFS라는 방식으로 포맷을 하면은요 255자까지 들어가요. 255자까지. 근데 여러분 USB 메모리 새로 사오시면은요 FAT32예요. 그럼 FAT32하고 NTFS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많죠. 우리 스마트폰은 NTF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 USB 메모리를 요 스마트폰에다 연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얘를. 근데 FAT32로 작업이 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USB 스마트폰에다 꽂으면은요, 여기다 꽂으면은 하고 찾아요. 그래서 OTG라고 하죠. OTG 들어보셨어요? 여기 뒤에 USB 메모리 꽂는 데 있잖아요. 여기 연결하는 데다가 USB 메모리,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OTG라고 했어요. USB 메모리도 단자가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 단자처럼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 양쪽에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좌우로. 그걸 OTG 메모리라 그래요.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서 제가 단체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간에 NTFS로 포맷을 하면은 빨라지는 건 있는데 어떤 기계에서는 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어요. NT가 뭐냐? NT. FS는요. FS는 파일 시스템의 줄임말이에요. 여기 파일 시스템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파일 시스템이 뭐냐? 또 그런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잠깐 메모를 해드릴게요. FAT 16이라는 게 있어요. 16. 그리고 FAT 32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NTFS라는 말이 있는데 FAT는 뭐냐면은요, 파일 allocation table. 그리고 NTFS는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이게 줄임말이에요. 그럼 또 NT가 뭔지 모르죠. NT는 뭐냐면 서버용 윈도우. NT를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자, 잠깐만 먼저 볼게요.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뭐예요? C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USB 메모리 이런 거 있죠. 디카 메모리.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우리 내 컴퓨터에 가보면 이게 USB 메모리 뭐 하드 디스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가보면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뭔지를 알아야 찾아가야 보이든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얘를 키보드로 다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을 하면 뭐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FAT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이 어디 있는지, 폴더가 어디 있는지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빨리빨리 찾을 거 아닙니까? 야, C 드라이브에 뭐가 있니? 아까 저 키보드로 명령을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쫙 보였지 않습니까? 목록이. 그러면 그 목록이 출석부처럼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갔어요. 우리 애가 몇 학년인지 학년은 알겠는데 반을 안 알려준 거야. 우리 애가 3학년 몇 반인지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교무실 가서 내가 3학년에 있는 아무개 아빠인데 우리 애가 몇 반인지 몰라서 왔다고 하면 이름이 뭐냐고 알려주겠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신상차기를 물어보겠죠. 그럼 걔는 1반이다 2반이다 알려주겠죠, 선생님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출석부를 내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출석부를 보고 홍길동을 찾는 거야. 우리 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 있네? 그럼 3반이구나 2반이구나 찾겠죠. 그렇게 목록을 갖고 있는 표,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거는 파일이나 폴더의 목록을 갖고 있는 표를 FAT라고 하는 거예요. 이 FAT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이 이 3학년 1반인지 3학년 2반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교를 학교를 다 뒤적거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출석부만 봐도 홍길동이 몇 반인지 알 거 아닙니까? 또 3반에는 누구누구 있는지 5반에는 누구누구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FAT 16비트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32비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32비트 방식으로 바뀌니까는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NT 서버형 윈도우라 그랬죠. 서버는 더 빨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한 100배 이상은 빨라야 돼요. 여러분 서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에 접속을 해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걸 서버가 해주는 거거든요. 서버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저 혼자만 들어가서 검색하는 건 아니죠. 동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네이버는 서버가 한 대가 아니에요. 참고로 구글은 아시아권에 서버 센터가 서버 컴퓨터가 25만 대가 들어있어요.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 1000만원짜리 컴퓨터 25만 대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는 그보다 훨씬 작아요.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위주로만 만들어진 기업이라서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한두 대는 아니겠죠. 몇천 대는 되겠죠. 그렇죠. 그 많은 컴퓨터들이 빨리 움직이려니까 NT라는, 근데 사실은 NT는요 윈도우라 그랬잖아요. MS사가 사용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NT 안 써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써요. MS만 NT를 써요. 하여튼 NT가 빨라야 돼요. 일반 PC, 개인용 PC보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NT를 위해서 만든 파일 시스템 FAT를 새로 도입을 한 거예요. PC에도, 개인용 PC에도. 그러더니 더 빨라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국제적으로 FAT32는 어느 컴퓨터 다 작동이 되는데 USB 메모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맥에도 집어넣어도 작동이 되고 스마트폰 꽂아도 작동이 되는데 NTFS는 스마트폰에 꽂으면 연결이 안 되고 맥에도 연결이 안 되고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뭔지는 모르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습할 거를 좀, 오늘 실습은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해볼 겁니다.